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 신약 레켐비가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홍콩에 이어 이스라엘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는데요. 이 내용 더구로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바이오젠 에자이의 레켐비를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승인했습니다. 이 레켐비는 인간화 면역 글로불린 G1의 단일 클로항체인데요. 이번 승인으로 레켐비는 이스라엘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 인지장애 또는 경증의 알츠하이머병 성인 환자 치료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한국, 홍콩에 이어 6번째 승인이죠. 이번 승인은 바이오젠 에자이가 제출한 임상 3상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려졌습니다. 레켐비가 임상에서 전반적인 인지 및 기능을 측정하는 CDR-SB를 개선해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이 27% 지연되는 효과를 입증했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알츠하이머병 평가 척도, 경도 인지장애, 일상생활 수행 능력 척도 등 주요 2차 평가 지표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달성했다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인구 고령화 등의 이유로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번 치료제 승인이 부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바이오 시장에서 핫한 이슈를 꼽자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매 치료제, 하나는 비만 치료제.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레켐비라는 약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니까 치매 치료제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제품은 미국의 바이오젠 그리고 일본의 에자이가 같이 개발한 약물이고요. 지난해 7월에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FDA가 승인한 첫 치매 치료제는 2021년에 허가한 에듀헬륨이라는 제품인데요. 당시에 이게 잡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역사적인 결정, 치매를 잡을 수 있는 역사적인 허가다 라고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효과도 명확지 않은데 이렇게 얼레벌레 허가를 해줘도 되겠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신약에도 잡음은 꽤 있는 편입니다. 일단은 초기 치매 환자에게는 그 증상을 늦추는 그 정도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되긴 했는데요. 그 효과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 이게 첫 번째 논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치매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환자, 이 환자들에게는 약효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환자가 2주마다 한 번씩 혈관 주사를 맞아야 해가지고 이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여러가지 부작용 우려도 있다는 점, 이 점도 꼽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약값이 엄청 비싸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약을 맞아야 되니까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검사 같은 부대 비용까지 있으니까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될 몫이 굉장히 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치매라는 거는 인류가 맞닥뜨린 가장 위험한 질병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가치는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치매 치료제를 만드는 게 어렵냐? 이거는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매라는 게 무엇이냐? 영어로 하면은 디멘시아라고 하죠. 말 자체가 정신이 나빠지는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알츠하이머병에 따른 그런 치매가 있겠습니다. 이게 전체 치매 환자의 60에서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치매를 잡기 위한 여러가지 약물들, 신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치료제들, 엄밀하게 말하면 치료제라기보다는 진행을 늦추는 것에 가깝습니다. 증상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치매 치료가 대체 왜 그렇게 어렵냐? 가장 첫 번째로는 치매가 발생하는 그 원인 자체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그 해법도 알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의학용어로 아직 병태 생리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약물을 개발했다, 그래도 혈내 장벽이라는 걸 뛰어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혈내 장벽이라는 거는요, 뇌와 혈관 사이에 존재를 해가지고 뇌에 어떤 외부 물질이 들어오는 걸 막는 기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뇌를 보호하는 장치이긴 한데, 뇌를 보호하다 보니까 약물 같은 것들이 작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지는 그런 장벽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 치매약의 개발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발전인 건 맞지만요,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생각만큼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신약이 시장에 자리 잡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임상 몇 상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임상시험 보통 4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1상은 소수에게 투여해가지고요, 최대 용량 정도를 판단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몸에 넣어도 괜찮은 건지 이거를 알아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신약 후보 물질들이 걸러집니다.
이상부터는 정말 더 어려워지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효과를 검증하기 때문입니다. 효과가 정말 있기에 있는지, 지금까지 걸러내지 못한 부작용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여기에서도 많은 물질들이 걸러지는데요. 대부분은 효능이 입증되지 않아서 걸러지곤 합니다. 임상 3상부터는 이 약물의 의학적인 가치를 검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험한 결과, 그리고 이게 시장에 나왔고 유통됐을 때 이 차이점을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상까지 통과하는 물질들, 이런 물질들은 시작했던 거에 비하면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사실 임상은 여기서 끝이긴 한데요. 페이즈 4라고 하고 4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출시 이후를 뜻합니다. 출시했다고 끝이 아니죠. 출시한 뒤에도 별로 그렇게 시장에 반응을 얻지 못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도태되는 약물도 있고요. 3상까지는 멀쩡했던 약품인데 출시된 다음에 막상 이게 현장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부작용 같은 게 발견돼가지고 약물 자체가 폐기되는 경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몇 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약이라는 게 시장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신약에 어떻게 보면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당연히 치매 치료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건 더 어렵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유진투자증권 리포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증거사는 치매 치료제가 의미 있게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시장을 형성하는 건 2026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이유인데요. 효능이 아직까지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에서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이 레켄비만 해도 투여 환자 수나 그리고 매출 같은 것들이 원래 목표 이런 거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약이라는 건 성공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대박이고요. 그리고 주가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그만큼 성공하는 게 대단히 어렵고요. 그리고 신약이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장에서 또 꼭 반드시 상업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